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여자아이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나면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여 조이성기탕을 여자아이로 감기가 들어 열이 나면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여 조이승기탕을 처방하였는데 복용한 후 여러 차례 설사를 하였으며 곧이어 수족이 차가워지고 번조하며 오한이 들어 몸을 덜덜 떨었다. 이는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서둘러 감초 건강탕을 투여하였는데 위험한 증상들이 즉각 없어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감기에 들어서 열이 났다.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열이 나면 첫 번째는 표병인지 땀이 안 나가지고 생기는 표병인지, 둘째 이제 리병인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분은 리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리병도 양명병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변을 소통시켜야 된다. 대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요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조이승이탕을 처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처방을 했었어야 될까요? 예, 소시오탕입니다. 이 아이는 조이승기탕을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중초에 긴장이 돼가지고 수기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초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소시오탕, 시호, 반화, 황금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조이승기탕을 쓴 게 문제죠. 만약에 이제 이 정말로 조이승기탕, 승기탕 종류를 썼어야 된다면 대변이 이렇게 안 나가면서도 환자분이 광증같이 뭔가 흥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먹고 설사를 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맞았다고 쳐요. 그런데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 맞는 약인데 설사를 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사를 하고 나면은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설사를 하더라도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경우에는 이틀이나 3일 지나면 서서히 설사가 그칩니다. 그리고 나면 변이 시원하게 잘 보는 예전보다 수월하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혀 나간다면 제대로 된 건데 그렇지 않고 설사를 하고 이 경우처럼 수족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수족이 차가워지고 번조해진다고 했으니까 수족이 차가워지는 이거는 양기가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합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가 손상을 받느냐? 중초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를 안 쓰는 이유는 골증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조금 차가워지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번저축 논하고 우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감초 건강탕을 고를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자아이 열이 나고 기분이 우울하며 식욕이 부진하다. 자, 열도 있고 기분도 우울하고 식욕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있으니까 뭔가 열을 식혀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식욕도 부진하니까 이거는 소시오탕의 증상이구나. 그래서 시오가 석고탕을 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세 첩을 복용한 후에 수족이 차가워지고 모관이 건조하면서 정신이 멍해지고 가슴이 번하며 답답해 하였다. 이에 서둘러 감초 건강탕을 투여하였는데 바로 치유되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나는데 식욕이 부진하니까 이거 소시오탕이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소시오탕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석고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열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석고를 받아줄 정도의 체력도 아니었고, 그래서 열이 나고 기분이 우울한 그런 상황에 소쇼탕만 썼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석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양기가 이제 상합니다. 양기가 상하는데, 양기가 상하면서 나타나는 게 모간이 건조, 허열이 뜨는 거예요. 허열이. 정신이 멍해지고 가슴이 번하고 그 열 때문에 갑갑하고 이렇게 되는 거, 답답해지는. 어, 허열이 뜨네. 양기가 상했네. 감초건강탕. 이렇게 병리를 잡은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현대에도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약을 좀 과하게 쓴다든지 하면 두통이라든지 이런 손발이 차가워진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 세게 약을 쓰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루 만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틀, 3일 만에 치료하는 것도 훨씬 안전하고 좋다. 방향만 맞다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규정을 하려면 자기가 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약재 하나하나. 이 정도의 그람 수면 어느 정도의 파워가 나올 것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 엄청 많이 받습니다. 몇 g을 써야 이런 효과가 나나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딱 드리는 게 딱 하나입니다.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약재 하나하나 다 먹어봅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겁니다. 그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이 약재는 예를 들어서 석고는 요 정도 쓰세요. 이거를 딱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랑 여기까지. 남자 29세에 식후에 바로 변이를 느껴서 복통 설사를 한다. 자, 이럴 때 식후에 변이를 바로 느낀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복통 설사. 한습이죠, 한습. 장 위에 위와 장에 한습이 있습니다. 이때 뭐를 쓴다? 창출 후박. 뭐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하루 두세 번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고 건강도 쓰고 하겠네요. 아랫배에 가스가 잘 찬다. 후박 딱 좋네요. 천식이 올해 초 갑자기 발생했다. 숨찬 거 얘기하는 거죠. 기상시에 누런 가래, 기침, 두통, 코막힘이 있다. 표증이 있는데 거기에 위장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이래 되는 겁니다. 표증이 같이 동반되는 거고, 식욕 소화는 양호하고 잘 더부룩한 편이다. 더위 타는 편이고 땀은 보통 잠자기 전 30분 정도 뒤척인다. 소변 양호하고 복후와 외증에서 구련이 인정되기에 작약이 들어간 계지가 작약탕과 황금탕 등의 배농산을 견복을 했으나 모두 무효했다. 왜? 이거는 한습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분은 복통에 이제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요. 복통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두통, 코막힘 이런 것들은 표증이다. 사람을 보니까 계지를 써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재하 압통을 인정하여 감초 건강탕으로 전방에서 복통 70%가 호전되었다. 더불어 기침이 없어졌다. 저 같으면 창출 후박 뭐 이런 거 씁니다. 봐서 뭐 바나 기침한다면 바나 이런 거. 곽향전기산이 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초 건강탕 지금 처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초절에 많이 쓰는 게 꼭 좋나? 제가 자꾸 딴지 걸죠. 자, 부작증 없는 번조로
공황장애에 치자 건강탕과 함께 응용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흉번, 번조 이런데 치자도 좋지만 감초도 꽤 괜찮습니다. 감초가 예민할 때 쓰거든요. 예민할 때. 이 치자를 쓴다는 건 여기 열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게 좀 열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는 그냥 공황장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을 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설사와 변비를 교대로 하는 공황장애의 경우 변비가 있을 때에는 계지감초탕, 설사를 할 때에는 감초건강탕을 교대로 사용해 보는 것이다. 뭐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중탕, 인삼탕은 자, 건강, 백출, 인삼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백출, 인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초에 습기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죠. 그래서 소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진무탕은 작약이 들어갑니다. 작약. 그래서 구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부자가 들어갑니다. 그게 확실히 골증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감초의 허번증 이런 것들이 좀 덜할 수가 있고요. 자, 감초 건강 부자 이런 게 들어가는 처방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 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역탕이 사람의 양기를 회복시키는 기본 처방이라고 하지만, 자, 보면 감초 건강의 비율은 사역탕이 훨씬 떨어집니다. 다만 부자가 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감초 건강탕은 위장의 양기 회복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감초가 더 주 포인트예요. 감초가. 사역탕도 감초가 좀 높긴 높지만은 사역탕은 건강 부자가 주 포인트예요. 건강 부자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역탕을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사역탕에 보면 건강 부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용량이. 그러니까 아주 무난한 처방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자, 우리가 부자나 천호나 초 이런 거 쓸 때 부자를 통증에 많이 씁니다. 오두계지탕, 계지부자탕 등등. 자, 그런 데의 부자의 용량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부자탕 이런 거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위주로 할 때는 부자를 좀 더 써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온보할 때에는 부자를 그 정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해야 되고, 감초 건강탕은 건강도 있지만 감초 이게 허번, 번조가 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